자, 안녕하십니까. 포크맨 정수철입니다. 오늘은 주제 포크맨 정수철. 포크레인을 가장 잘하는 포크맨 정수철입니다. 근데 포크레인을 안 하고 뭐 짓거리 하고 있냐? 예, 뭐, 기사로 일하기에는 나이가 많고, 뭐, 차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뭐, 포크레인을 은퇴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직이 이제 포크레인 기사니까 계속해서 포크레인 기사, 포크맨인 거죠. 영원한 포크맨인 거죠. 그래서, 포크레인을 가장 잘하는 남자 포크맨 정수철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소일거리로 이제 투자도 하면서 또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쭉에서 이제 보여줬던 것들의 어떤 결과물들을 보여줬죠. 그래서 허투루 말하는 게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포크맨 정수철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뭐 주가를 가지고 뭐 논하기에는 지금 뭐 할 얘기도 없어요. 별로 뭐 이제 그런 대로 가기 때문에 뭐 바닥에서 춤을 추고 있는 거죠, 지금. 거래량도 뭐 쭉 줄어들었고 거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진짜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뭐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 이제 코딩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뭘까? 알아야 할 게 뭘까? 지금 그 객체지향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객체지향. 객체지향이라는 것은 뭐냐? 자, 우리가 이제 GPT에게 물어봤어. 객체지향이 뭐야? 그 데이터의 속성과 기능을 하나로 묶은 단위다. 뭐 사람 예를 들면 뭐 하나의 뭐 사람은 프라이빗 개인 오브젝트죠. 계좌, 주목, 여러 어떤 것 같은 기능을 하는 함수들끼리 그룹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래스화 시키는 거죠. 클래스화 시키는 건데 그게 객체예요. 그리고 이런 게 이제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면은 책임 소지가 명확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따로따로 이제 분리함으로써 이제 그 아규먼트, 인수로서 어떤 그 데이터를 전달하고 받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어느 한쪽에서 에러가 나더라도 전체가 이렇게 다운이 안 되는 그런 형태가 되잖아요. 설계가 된다고. 설계가 쉬워진다. 그리고 가독성이 좋아진다. 책임 소재가 분명해진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이런 게 이제 우리가 각자가 다 있는 게 객체에 있는 게 뭐냐면은 뭐 이렇게 뭐 토끼, 치타, 고양이, 사자가 있다. 이것은 동물을 보면 동물은 이 전체를 추상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객체다. 그러면 토끼의 객체가 있고 치타의 객체가 고양이 객체가 있고 사자의 객체가 있다. 그러면은 어떤 그 프라이빗이 정확하잖아요. 프라이빗이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프로그래밍 코딩에 있어서도 보면은 코딩에 있어서 보면은 각각의 기능들을 하는 것들을 한데 모아놓은 거예요. 한데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파라미터로서 이렇게 이제 뭐 요청을 하고 그 요청한 것을 얘들이 이제 처리를 해서 자기의 전문성을 살려서 어, 요청을 한 것을 이제 결과치를 리턴해주면은 거기에 대한 결과치를 가지고 또 자기가 이제 요청한 애가 그 나름대로 또 자기가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류가 정확하다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최근 뭐 회사로 따지면은 각각의 부서죠. 각각의 부서인데 이게 이제 뭐 각각의 부서이지만 회사라는 하나의 클래스가 있고 또 클래스가 클래스를 만들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냐면 뭐 또 그 문어발이라고 그러나 뭐 회사도 하나 문어발 그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각각의 어떤 클래스마다 특징이 있고 또 클래스를 묶어서 또 하나의 클래스를 만든 객체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뭐 뭔가 비슷한 일을 하는 놈들끼리는 비슷한 놈 하나님께 또 뭉쳐놔요. 이렇게 뭉쳐놓고 또 그 안에서도 또 이렇게 이거 또 각각 또 분류시키는 거죠. 각각의 이게 뭐냐면은 회사로 말할 것 같으면은 뭐 제재과가 있으면 뭐 자재 이 어떤 그 자재를 이렇게 조달하는 그 같은 과에서도 그 부서가 또 있을 테고 뭐 자원을 조달하는 뭐가 있을 테고 뭐 이렇게 주문을 하는 데가 있을 테고 아니면 뭐 이게 이제 공급하는 그 담당자가 있을 테고 그렇게 이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객체 지향성은 혼선을 방지하고 설계가 쉬우니까 설계가 이게 명확하니까 이게 뭐라고 하냐면 뭐 확장성이 좋고 갖다 붙이면 되는 갖다 붙이면 되는 거야. 확장성이 좋고 수리 보수가 용이해진다.
그래서 이제 그 C 언어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그 C++ 같은 경우는 객체 지향성이 아주 좋은 거죠. 객체 지향성 프로그램이. 그래서 파이썬도 마찬가지로 객체 지향적이고. 그래서 배우기가 쉽고 혼란스럽지 않다. C를 원래 그 C++이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게 배우기가 쉽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또 뭐 C의 그 뭐야 모태라고 C++에 모태라고 할 수 있는 C 언어는 또 C 언어 나름대로의 어떤 그 시스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기에 또 그 장점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왜 전문가도 아니면서 왜 떠들어? 왜 떠들어? 조용히 자빠져 있지. 뭐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말하는 것은 이건 뭐 나를 모든 게 이제 이게 방송이라는 그 영상을 찍는다는 명목하에 나도 이제 시골에 봐가지고 말로 막 시골에 보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꿈을 꾸면서 그 우리가 정보가 정리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지적질해도 상관은 없지만은 욕은 하지 말라고. 욕은 하지 말라고. 그래서 분명히 나는 얘기했어. 나는 포크맨이라고. 포크맨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야. 전문가가 아니야. 그래서 전문가가 아닌데 다른 분야에 이렇게 이제 그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해보는 거지. 궁금하니까. 궁금하니까. 사람은 궁금하면 지가 직접 해봐야 돼. 그냥 그게 쉽지만은 않다는 거지. 그래서 남의 걸 덤비더라도 진정성 있게 덤벼들어다. 그냥 수박 겉다 좀 훑고서 응, 응, 알았어 뭐 그래 뭐 그런 식으로 하는 애들이 많거든. 뭐 이거 하나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땀을 흘리겠어요. 어?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 이게 쉬운 거 한번 해보라고. 쉬운 게 아니라고. 이게 제대로 하나 돌아가게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만든다고 칠 때에 비록 그 부품을 하나하나 내가 깎고 담는 것은 아니지만은 기성품을 가지고 조립을 하는 거지만은 그 기성품들이 하나하나가 객체야. 그 객체들을 엮어서 자동차라는 하는 것을 이렇게 형상화시키고 그 굴러가도록 하는 그 시스템적인 조합이 그런 일을 하는 게 프로그래머들이야. 프로그래머들은 뭐 자기가 다 모든 걸 설계하는 게 아니고 이미 만들어진 내장 함수나 아니면은 우리가 임포트를 해가지고 프롬 임포트나 임포트를 해가지고 이미 어떤 그 특성화된 잘 개발된 라이브러리를 패키지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해서 그렇게 잘 조립을 하는 겁니다. 네고 블록처럼 잘 조립을 해서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뭐 우리가 그 모든 것은 뭐 그 한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아인슈타인이냐 갈릴레오니 뭐냐 과거로부터 그런 지적 유산이 구축이 된 가운데 그것을 바톤을 이어받아서 하나 더 한 것에 하나 더해서 자기의 어떤 연구 성과 하나 더해서 이렇게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로부터 수많은 이런 그 개발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유산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실무에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가 만들었다고 해서 사실상은 그 일부분을 내가 활용하기 위해서 나를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이 하나의 어느 유틸리티를 만든 거지. 나 자신을 위해서 이건 뭐 내가 만들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축의 어떤 기축은 다 이 우리의 어떤 그 선조들이 이렇게 선임자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힘들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그렇게 잘 만들어 놓은 것도 뭐 이해가 뭐 어떤 거 뭐 구상을 하기 위해서는 알아야지 어느 정도 객체 기장이 뭔지도 알아야 되고 왜 그렇게 설계를 해야 되는가 알아야 되고 어 알아야 면장하지 알아야 갖다가 써먹지 모르는데 어떻게 갖다 써먹냐 알아야 면장한다고 하잖아 알아야 옛날에 시골의 면장은 우리가 주민들도 출마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냥 지명식으로 한 적이 있었어. 그 지명식으로. 그래서 면장도 알아야 면장 해먹는 거야. 우리 옛날 그 어르신들 한 얘기가 면장 시켜놨더니 저도 모르니까 지가 알아서 나오더래. 그것도 모르니까. 알아야 면장 하는 거야. 내 면장 시켜주면 잘할 거야. 군수까지 시켜줘도 내가 잘할 수 있을 거야, 아마. 군수도.
내 군수 시켜준다면 군수가 잘할 수 있다. 아, 군수 뭐 이거 시장 도지사까지 또 한당 가능하지 않을까? 도지사까지도 대통령? 대통령은 나는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은 영어를 쌀라쌀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 예, 애교를 잘해야 돼. 우리나라는 애교를 잘하는 대통령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애교를 잘하려면 일단 말이 돼야 돼. 이승만 대통령처럼. 말이 돼야 되고 언어가 돼야 돼. 이승만 대통령 이외에 영어 쌀라쌀라 잘하는 사람 없었잖아. 그렇게 애교가 안 되는가, 애교가. 어? 대통령 말 한마디가 얼마나 국익이 좌우하는데. 그래서 영어 못하는 놈들 대통령 출마도 하지 말아라. 영어 못하는 놈들. 요즘 얘들은 이제 영어는 기본으로 하겠지. 대부분 이제 어느서부터 옛날식의 주입식 교육 방식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어떤 애는 자기가 영어를 하는데 스페인어 모른다고 그러잖아. 문자는. 근데 영어 잘해. 영어는 또 잘해. 그런데 보면 이제 뭐 나중에 이제 그 문자는 이 스펠링 문자는 이제 나중에 이제 당연히 따라온 거지.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메타 인지라고 해요. 메타 인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지과학으로. 어? 이게 언어가 되는 때가 있거든. 언어가 되는 때가 있어요. 그게 나는 지금 나이 먹어서 뭐 생각할 때는 아 그게 뭐였지? 잘 안 떠오르잖아. 근데 그때는 자동으로 그 키가 연결이 되는 거야. 시냅스가. 시냅스가 시냅스 가중치가 좋아갖고 뭐만 떠면 자동으로 연결돼. 이제 나이 먹으면 그게 안 되잖아. 그 언어가 되는 시대가 있단 말이야. 그 공감성이.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뭐 언어는 배우는 게 아니야. 언어는 배우는 게 아니야. 그냥 습득하는 거지. 그냥 반복 습득하는 게 그냥 그 실생활에서 이렇게 노출이 되면 되는 거야. 실생활에 아기 때부터 노출이. 그러니까 이중 언어를 하면 되는 거지. 한국말도 하고 영어도 하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돼야지 언어가 공부 자체가 돼버리면은 그건 이미 언어가 아닌 게 된 거야. 언어로서의 어떤 어, 언어에서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영문한 거 하는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도 어려서부터 그 코딩 하는 이게 프로그래밍이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랭귀지가 있는데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게 파이썬입니다. 파이썬. 파이썬이고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하려면 C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C 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어떤 그 실생활의 응용 프로그램 이게 우리가 수학에서도 응용 수학 있잖아요. 응용 수학. 연구를 위한 대수학이 있고 그 수학의 어떤 수학의 어떤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실생활에 활용하는 그 응용 수학이라는 것들. 이 프로그램도 하나의 응용 수학이지. 여기 응용 수학이 많이 들어가지. 수학 분야 같은 경우는 어떤 물리 엔진을 다룰 때 많이 이제 필요로 하는 거죠. 뭐 강원이 어떻게 됐고 뭐 그런 걸 또 그래서 수학에 특화된 사람들이 또 하는 프로그램이 또 따로 있겠죠.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런 깊이 있는 프로그램을 하지 못하고 그냥 야, 내가 필요한 건 내가 만들어 쓴다 이거죠. 우리 선지 좋은 사람들 있잖아. 뭐 자기가 필요한 건 자기가 만들어 쓰자. 안 사고. 안 사고. 우리 외국에서 보면 자동차 매니아들 보면은 옛날 차가 껍데기만 갖다가 판금해가지고 뭐 이렇게 자동차 만들어갖고 또 자기 차 쓰잖아. 자기 커스텀 해가지고. 그래서 손재주 되는 사람들은 이게 또 그 어복수에 특화된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한 뭐 책상, 의자, 뭐 집에서 필요한 거 자기가 다 만들어 쓰잖아. 그래서 뭐 사서 쓰면 편한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사람의 어떤 그 자질적 능력이 그쪽으로 이제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건 자기가 쓴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야. 내가 뭐 이거 그 힘들게 왜 만드냐. 내가 필요해서 한 거야. 내가 필요해서. 내가 필요해서 한 거라고. 그러면 자기가 필요로 한 것은 자기가 필요한 것은 만들어 쓸 수 있는 그런 또 약간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래머는 아니지만 개발자는 아니지만 제미나이와 챗GPT를 활용을 해서 그리고 조금 약간의 상식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잘 버무려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완성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엄청난 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뭐 미래를 예측하는 이런 그래프를 그린다거나 이런 것은 굉장한 딥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한 거죠. 근데 딥러닝 알고리즘 실제로 내가 만들었냐? 내가 안 만들었어. 딥러닝은 그것은 알고리즘이지. 알고리즘을 갖다 쓰는 거지. 그러면 그 처음부터 생으로 만들어 지겠어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은
이미 있는 자원을 잘 활용을 하는 거야. 우리가 저, 저, 스티븐 잡스가 그 스마트폰을 만들었잖아, 애플폰을. 그러면 그 스티븐 잡스가 만들었을까? 스티븐 잡스는 세상에 있는 기술을 합친 거야. 그리고 최적화시킨 거고. 세상에는 이미 개발된 기술들이 요즘 이제 인공지능이 특화되어 있으니까 인공지능을 로봇을 만드는데 얼굴 표정을 구현하는 그 있잖아. 그리고 이렇게 그 LLM으로 이렇게 말과 얼굴 표정과 말로 일시키는 그리고 또 손을 움직이는 잘 그 움직이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쪽이 있고 또 걷는 데 특화된 개발자들이 있고 또 막 여러 가지 개발자들이 다 이렇게 이제 흩어져 있잖아. 잘하는 분야가 있잖아. 그러면은 그걸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제 큰 대기업이랄지 그걸 생산하는 그 회사에서 이걸 각자의 기술들을 통합을 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이 로봇이라는 완성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각각의 개발자들이 다 분담을 해서 나중에 이렇게 또 합치는 거죠. 합치는 거죠. 혼자서 다 모든 일은 이 세상이 이제 규모가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것보다가 뭐 규모 뭐 어떤 뭐라고 그래 그거 규모 법칙인지 뭐지 하여튼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전체에서 한 부분만 담당하는 거지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어떤 규모의 경제가 켜졌기 때문에 그래서 개발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 이 덩어리가 그래서 우리가 인도라는 그런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그 사람들이 프로그래머들이 한 5천 명 이상이 달려들어 가지고 계속 개발 유지하고 있는 거야. 5천 명 이상이. 그 5천 명이 하는 일을 혼자 다 할 수 있을까? 근데 요즘은 이제 이게 자동화가 잘 이루어져 가지고 많이 이제 그 축소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축소하고 관리 차원에서도 버그 찾아내는 것도 쉽고 나도 최종적으로 야 딱 매겨 가지고 이제 재미나한테 매겨서 나는 뭐 이게 뭐 상업적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공개를 해도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전체 코드를 놓고 야 좀 안 돌아가. 그러니까 네가 한번 점검해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매겨줍니다. 매겨주면은 네 이러이러한 절차상의 오류가 있어.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딱 얘가 이제 잡아줘요. 그럼 디버깅이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스레드 처리 문제에 있어서 내가 거기에 대한 어떤 게 없으니까 이해도가 없으니까 내가 만들 때는 야, 내 이런 부분에서 막히는데 이 네 한번 코드 좀 한번 전체 살펴서 흐름을 한번 살펴줘. 그러면 얘가 딱 잡아주는 거야. 그래서 그러한 그 속도가 생산성이 좋아지는 거야. 생산성이 좋아지고 그렇게 자원을 잘 활용하는 앞으로의 어떤 인재라는 것은 있는 것을 잘 활용하는 거죠. 잘 조합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라는 자리도 국민들의 각자의 어떤 자질들, 국민이 잘하는 것, 각자 해서 잘하는 것들을 잘 이렇게 엮어가지고 잘해보는 국가를 잘 굴리는 그런 그 재주가 필요한 것이죠. 그걸 경영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경영학이라고. 본인이 모든 걸 다 아는 척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한진그룹 사장이 뭐 비행기 조종사한테 뭐 자동으로 다 해주는데 조종사가 왜 많이 뭐 둘이나 왜 필요해?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뭐 아는 척하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망하는 거지. 그게. 그래서 전문가는 전문가의 어떤 그 판단에 맡기고 본인은 본인의 어떤 요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문가의 분야까지 가서 야 뭐 그따구가 어딨어 막 그런 식으로 막그 따져 묻는다거나 자기가 전공 그거에 대한 전공도 아닌데 그냥 경영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경영만 잘하면 되는 거고 사람 볼 줄 아는 눈만 있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역할이 있다. 각자의 역할이 있다. 그래서 각자의 역할을 잘 함으로써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도 그런 객체지향이라는 그 프로그램 언어가 옛날보다 어떤 그 유지 보수가 훨씬 쉬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명확해지는 거죠. 그 역할들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고치기도 쉽고 관리하기도 쉽고 그렇게 되는 거죠. 객체지향이 그런 거다 이 말이야. 오브젝트 각자 객체가 모여서 또 다른 더 큰 객체들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그 이렇게 덩어리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객체지향입니다. 그래서 객체지향이 장점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 게 한 군데다가
떡 버무리는 그 스프 버무리는 듯이 모든 양념을 다 막 섞어 놓으면은 아주 아무것도 아니듯이 그렇게 이제 혼선만 이렇게 빚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잘 설계가 잘 안 되면 그 혼선 때문에 나중에는 이게 자기가 만들어 놓고도 몰라요. 자기가 그래서 객체 지향성을 잘 이해하고 그렇게 설계를 했다 하면은 음, 그것만 찾아가서 그것만 분석하면 되니까. 그리고 그 객체 안에 또 다른 객체 안에 또 다른 객체를 이게 명확하게 해놓음으로써 찾아 들어가서 그것만 거치면 되니까. 잘 찾아 딱 포인트를 찍을 수가 있잖아. 연놈한테 가서 연놈한테 가갖고 연놈한테 책임을 물어야겠다. 그렇게 딱 이게 절차적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절차적으로. 객체 제왕이 뭐 내가 잘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식으로 돼 있다. 뭐, 뭐 대충 그런 거지 뭐. 그래서 대충 한번 씹으려 봤고 자꾸 그 누구 한 놈의 새끼가 그 자꾸 그저 어? 요거 누르는데 너 왜 그러냐? 내가 신경 안 쓰지만은 그래도 그저 그 댓글 달아주고 그저 추천해도 몇 명 안 되는데 한 놈의 새끼가 꼭 이러네. 야 놈의 새끼야. 야 놈의 새끼야. 응? 어, 개놈의 새끼네 아주. 여기라도 해야 야이 개놈의 새끼야. 잘났다 이 새끼야. 니똥 굽다 이 새끼야. 예. 자 그렇다면 여러분 행복하십시오.